바른미래당 최입입니다. 후보자님, 이번에 예. 청문회 과정이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근데 한국당이 청문회를 보이콧한다고 하자 민주당이 국민청문회를 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그 국민청문회에 대해서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저는 그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한 바가 없습니다. 국회 청문회가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보이콧한다고 하니까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나경원 대표가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법에서 정한 인사청문회 대신에 이렇게 국민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제가 여당의 입장에 대해서 뭐라 평가할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네. 국회 청문회가 돼야 된다는 입장을 계속 밝혀왔습니다. 아무튼 인사청문회를 무산됐다고 민주당이 지난 2일 날 선언을 했고 후보자 본인이 민주당의 기자간담회를 요청하셨죠. 그래서 맞습니다. 네. 민주당이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기자간담회에 대해서 최장재 명예교수님은 대통령이 법과 제도, 나아가 정당 정치의 규범을 무시하고 뛰어넘은 것은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넘어서는 권력 남용 내지 초법적 권력 행사이다. 그리고 과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촛불 시위에 의해 권력을 유인받았다고 자임하는 정부가 보여주는 정치적 책임이라고 대통령이 말하고 있는 거냐라고 반문을 했습니다. 이 최장직 교수님의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로서는 약간 동의하기 힘듭니다. 국회 청문회는 반드시 돼야 되는데 제가 그 기자간담회 요청한 것은 국회 청문회가 무산됐다는 것이 공식적으로 선언되었습니다. 특히 법정 기한 마지막 날에 선언되어서 저로서는 그 당시 저는 어쩔 수 없이 자구행위로 잘한 일은 요청한 아니지만 것입니다. 국회가 지금까지 청문회 기한을 넘긴 사례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후보자와 민주당이 국민이 준 국회의 권한을 포기한 채 기자간담회를 연 것은 스스로 의회 민주주의를 훼손한 것이다라는 평가를 합니다. 저는 후보자가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는 굉장히 높게 있으나 과연 실천하고 있는지 좀 의문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일본 경제보복 사태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후보자가 민정수석일 때 8월 17일 페이스북에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해서 이제 전쟁이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전쟁은 전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진보냐 보수냐, 좌냐 우냐가 아니라 애국이냐 이적이냐라고 페이스북에 글을 쓰셨습니다. 기억하시죠? 맞습니다. 예. 정부 정책에 찬성하면은 애국이고 정부 정책을 비판하면 이적이라는 취지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저는 후보자가 이런 애국, 이적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보여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표합니다. 2001년에 후보자 본인의 책이 있었습니다.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위하여라는 책이었고요. 그 책에 이런 대목이 있다고 언론에 나왔습니다. 우리 사회는 모든 것이 용공과 반공의 이분법으로 재단되고 모든 비판적, 이탈적 문제 제기는 위험한 것으로 간주되는, 따라서 언제나 말 조심해야 하는 사회가 되고 말았다 라고 쓰셨습니다. 네, 그거는 지금 일본의 경제 전쟁과는 다른 상황을 전제라고 쓴 글입니다. 좀 저는 두 개가 지금 다릅니다. 애국이냐 이적이냐라는 그 편가르기 이분법적 사고와 그 글에서 쓰신 용공이냐 반공이냐는 이분법적 사고가 제가 보기에는 크게 다르지 않게 읽힙니다.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직접 쓰신 후보자님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쓰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게 읽히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님이 단순히 그냥 예전에 지식인인 교수가 아니라 청와대 민정수석이고 또 장관 후보자로 지목이 되는 분인데 왜 이렇게 국민과 사회를 분열시키는 발언을 하시고 조금이라도 국민을 통합시키고 하나로 이끌어가고 혹시라도 상대방이 나랑 의견이 다르면 인정하면서 설득하고 통합하는 사회 국가 지도자가 돼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행태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기자간담회에서도 계속 SNS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던데요. 저는 그것도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앞으로 장관이 돼서 사법개혁을 이끌어야 되는 상황에서 검찰에 검찰 개혁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역시 후보자님이 쓰신 진보집권 플랜에 쓰신 건 아니죠. 거기에서 하신 말씀이 검찰 개혁에 반발하는 검사는 너 나가라라고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러한 태도가 과연 검찰 개혁을 하는데 도움이 될지 방해가 될지, 그래서 우리 후보자님이 진짜 검찰 개혁의 적임자인지 의문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과거 참여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님에 대해서 당시 평검사분들이 했던 행동이나 또는 평검사 회의를 통해서 선출된 권력에 대해서 했던 행동 등을 언급하면서 그럴 경우에 있어서는 대통령께서 또는 장관께서 인사권을 발동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의 말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썼던 최근에 썼던 SNS 글은 일본이 전면적으로 한국에 대해서 경제전쟁을 선포한 상황에서 일본이 한국 대법원 판결을 틀렸다고 말하고 한국 정부도 틀렸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일본의 그 입장을 부분은 또 동의할 20일 수 날 없다 이런 쓰신 취지입니다. 발언이죠. 또 친일 반일 프레임을 그때 쓰신 내용이 있었는데요. 아무튼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렇게 읽히지 않는다라는 게 걱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의 표현에 조심하겠습니다. 예, 그러셔야 될 거고요. 과거에 박근혜 정부가 총리나 내각을 무시하고 청와대 비서실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한다고 하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국회도 무시하고 특히나 야당과는 협치하지 않는다고 했고요.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도 똑같이 청와대 정부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 민정수석으로서 이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와대 정부라는 이제 그 비판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는 바로는 문재인 정부는 당정청의 원활한 협력과 소통이 매우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경험만 하더라도 뭐 민정수석실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관련 부서와 항상 소통하고 협력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취해 왔습니다. 그리고 여당과도 물론입니다. 저는 전형적인 내로운 안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정부도 여당하고는 소통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짚어보시고 반성이 필요한 부분은 반성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성찰하겠습니다.